저는 이제 다주택자입니다. 3주택자신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네. 불안한 거죠, 사실은.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니까. 명의를 분산한다? 네. 누구랑요? 일단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요일에는 라이브로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제 전화로만 상담을 해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세 분의 전문가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의 전문가 분과 함께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888-8885로 문자는 24시간 언제든 보내셔도 되니까 지금 보내셔도 되고 지금 보내시면 이제 다음 주 상담 기회가 오겠죠. 언제든 상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 분께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전화 받아주십시오. 전화번호 잘못 누를까봐 제가 잠시 말을 쉬었습니다. 이건 오늘은 스피커로 안 해도 되죠? 네, 그냥 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최첨단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돼서 지금 아직 다들 익숙치 않아요. 어머,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부자병법 큐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네네네네. 네, 지금 김규진 이사님께서 고민 네네. 상담 해결을 좀 해드리려고 전화 연결을 했는데 네. 사실 저희 상담 간단하게 보내주신 문자 내용을 봤는데요. 함께하고 네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고민이신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네네. 고민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또 여유자금이 한 좀 있어가지고요.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 있으실까요? 2억 3천만 원 정도 있거든요. 2억 3천. 다주택자인데 2억 3천의 여유자금. 네네. 자, 어떤 계획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아, 저기 지금 네. 그 경기도 시흥시에 그 보니까 재개발 촉진 예정 지역이 있더라고요. 시흥시에. 예.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예. 경우 다주택자는 예. 취득세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시지가 1억 이하 네. 예, 그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 물건을. 이미 다주택자신데 앞으로 또 계속 중과세가 되니까 혹시 네네. 그러면 아까 살펴보신 지역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예. 제가 몇 가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안 드렸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자, 네네. 지금 네. 그러면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네네. 다주택자시잖아요, 그죠? 네네. 주택이 지금 뭐 한 두세 채 있으신 거죠? 3주택자. 네, 네, 3주택자. 3주택자신데 추가로 이제 2억 정도 된 돈, 2억 3천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네네. 그죠? 이게 지금 네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이신 네. 거죠? 크게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신 거죠? 네네. 네. 그거를 제가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네. 사실 뭐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사실은 뭐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사실 네. 지금 투자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 뭐 양도세, 보유세 굉장히 투자 환경 안 좋습니다. 사실 뭐 투자하기 힘든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그렇죠. 뭐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좀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네. 왜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네.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아. 아니 남이 나를 도와야지 내가 나를 왜 도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좀 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죠. 기회가 없다고 해서 네. 그냥 이제 뭐 손 놓고 있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뭐 기회가 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내려고 하고 또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네. 또 뭔가 내가 연구를 해서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고 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뭔가 기회가 찾아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이 용기를 내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 뭔가 근데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네. 불안한 거죠, 사실은. 맞아요. 가치가 네. 너무 자꾸 네. 떨어지니까. 그래서 자, 이 2억 정도 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
제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요즘에 물어보시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네요. 네, 하루에 한 번은 거의 뭐 얘기 드리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주택자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제 다주택자여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세금. 그렇죠. 세금이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죠. 세금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세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뭐 취득세, 그죠? 취득세도 문제가 되고, 네. 보유세. 예. 저 너무 보유세. 잘 맞추는 거 아닌가요? 또 하나 맞춰보시고. 양도세. 맞아요? 역시 조예가 깊으신 우리 전혜원 아나운서. 네, 네. 다행입니다. 네, 잘 맞추셨어요. 네, 네. 근데 자, 이런 건 있어요. 양도세는 솔직히 지금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뭐 양도세가 얼마가 나올지 사실은 우리가 팔아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차익이 안 나오면 양도세는 없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10년 뒤에 뭐 정책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사실 알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일단 그것보다는 현금 들고 있는 게 더 불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일단 좀 제쳐놓고 보유세. 자, 보유세도 조금 문제죠. 네. 근데 이제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걸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미 3주택자면 사실 보유세가 많이 어느 정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미 많이 이제 줄었어요. 추가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보유세를 줄이시려면 네. 공시가격이 낮은 걸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그 다주택자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거 뭔가요? 취득세죠. 왜? 취득세. 얘는 그냥 살 때 일단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거 안 내면 취득이 안 되니까. 네. 그죠? 살 때부터 내야 2주택, 되니까. 3주택 그죠? 다 또 다르잖아요, 네, 세금이. 그래서 네. 결국에는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건 어떻게 하면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공시가격 낮은 걸로. 1억 미만을 찾는다. 그죠? 1억 이하. 정확하게. 1억 이하. 자, 공시가격 1억 이하 물건은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1억 이하 물건을 찾는데, 네. 물론 뭐 이게 만점짜리 전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억 이하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질문들 올 거예요. 네. 자, 구독자분들 서울에 네.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아파트 있을까요? 없죠. 있기는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있죠. 근데 서울에요? 네, 근데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뭐요? 아파트라고 부르기가 조금 민망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잘 찾아보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아파트겠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라고 부르는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아파트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상품 가치나 투자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높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대체 상품으로 빌라 같은 것들 이런 걸 보게 돼서 아마 시청자분도 아까 전에 뭐 시흥 쪽에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만 아직 공시가격 1억이 넘지 않는 네. 빌라라고 하면 사실 상품 가치나 투자 가치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리가 많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자, 주택임대 사업을 활용한다. 주택임대 사업. 주택임대 사업 활용해도 돼요, 지금? 자, 주택임대 사업 뭐 혜택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요. 주택임대 사업 정말 혜택 이제 없는데 네. 아직까지 혜택이 하나 있는 건 있어요. 뭔가요? 취득세 감면 혜택. 진짜 좋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서울에 지금 5억짜리 빌라를 사면 취득세가 3주택자가 만약에 네. 4주택제로 5억짜리 빌라를 사면 취득세가 6천만 원이 넘게 나옵니다. 좀 세죠? 네. 6천은 너무 뭐 심하다. 그냥 내야 되는 돈이에요. 네. 자, 그래야지 등기를 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자, 이 6천만 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주택임대 사업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냐? 85%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만 내면 되죠. 확 네, 줄어드네요. 5천만 원이 낮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큰 혜택인데 다만 여기는 제한이 있죠. 어떤 제한? 몇 년 보유? 그렇죠. 5천만 원이 낚여주니까 뭔가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의무라는 게 일단 10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신축만 가능해요. 그렇구나. 구축은 안 돼요. 신축만 해야 돼요. 그래서 신축 빌라를 사서 뭐 신축 오피스텔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근데 신축 오피스텔은 또 이제 얘기가 다른 게
세율이 이제 12%가 아니고 오피스텔은 4.6% 고정이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 쪽으로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택으로 치면 네. 예, 신축 빌라를 사서 주택임대사업 등록하고 장기로 가져가시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셔야 된다. 네. 세 번째 방법.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좀 많이들 생각하셨으면 세 번째. 좋겠어요. 네. 명의를 분산한다. 명의를 분산한다? 네. 누구랑요? 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해서 자녀 명의. 자녀 명의.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예.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만 가능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해당이 되시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자녀가 세대 분리가 된다는 얘기는 아직 30살이 되기 전 자녀라도 성인이 됐다면 네. 뭐 25살, 26살인데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소를 옮기면 네. 주소를 옮기면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무주택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 사도 그냥 1.1%인 거죠. 미성년자는 안 되세요. 네, 성년이 돼야 자수 세대 분리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장이 있으면 됩니다. 20대여도. 네. 그래서 세대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25살 자녀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돈은 부모님께서 좀 지원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분명히 증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지금 시청자분이 2억 정도 되는 돈이 있고 네. 뭐 자녀 앞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1억 정도 증여하신다고 하면 증여세는 한 5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억을 자녀가 받아서 자녀 무주택자인 자녀가 투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초 그 청약하실 분들은 또 하시면 안 돼요. 최초 예. 생애주택이 나가니까. 이제 청약하실 분들은 또 하시면 안 되고, 예. 자, 청약에 뜻이 없다. 자, 그렇다고 하면 네. 자녀분 이름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 방법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네. 조금 다른 데 있는데요. 물론 청약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청약도 쉽지는 않잖아요. 통역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안 돼요. 뭐 어떻게 보면 그건 내 인생을 운에 맡기는 뭐 이런 거죠. 복불복이니까. 뭐 특별 공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제쳐두고 나는 실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녀 이름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런 개념입니다. 솔직히 요즘에 25, 26이고 직장 처음 잡았어요. 네. 지나가다가 아파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언제쯤 저 아파트 한 채 살까 내 이름으로. 그렇죠. 응.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냐. 근데 현실적으로 네.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돈도 없었고 못 샀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뭐 누가 아파트를 사주나요? 그죠? 안 되죠. 그래서 빨리 이 사실은 이런 뭐 자본소득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25살부터 준비한 사람이랑 네. 나중에 이제 35살쯤 돼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집은 없고 고민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앞서가겠습니까? 그죠? 있으면 조금 마음 많이 편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자녀들한테 25살 이제 직장 잡은 자녀한테 밥 먹으면서 뭐 부동산 얘기 꺼내면 자녀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할까요? 소화 안 돼요. 소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네. 저는 이제 이걸 관심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미리부터 좀 네.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좀 조성해주자. 네. 그래서 본인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관심도 가질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관리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게 있겠죠. 내가 월급을 한 달에 뭐 300만 원씩 받아서 네. 정말 아끼고 안 쓰고 모아서 1년 동안 겨우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았는데 아니 이 뭐 부동산은 그냥 내버려 뒀더니 네. 자기 혼자서 몇 천씩 막 올랐단 말이에요. 네, 네. 자, 이 자본소득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자. 네.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죠. 네. 자, 실패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우리 상담자님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예, 제가 너무 혼자 떠들었네요. 네. 상담자님 저희가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되는 내용을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시느라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잘 듣고 계셨죠? 네네. 네네. 아, 네. 혹시 잘 듣습니다. 예, 네네. 자녀분도 있으신가요?
제가 자녀는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유, 그러시면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이제 빌라를 찾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네, 그리고 아니면 시흥은 솔직히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비해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네. 서울 쪽으로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서울에서는 신축 빌라를 사서 장기로 보시고 주택임대사업 활용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진짜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빨리 좀 해달라고 하네요. 뒤에 또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단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한번 네. 고민을 감사드립니다.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정말 용기 내시고 이렇게 투자를 생각하시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대표님도 박수 한번 좋은 기회였는데. 같이 박수 쳐죠. 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아, 거 예. 있으면 다음에 또 문자 보내주세요. 네네.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약간 조금 전에 강의해주신 내용이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외에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화를 일단 끊고요. 자, 빨리 전화해야겠네요. 네. 저한테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바로 그 밑에 있는 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잘못 누를까봐 엄청 신중합니다, 지금. 뭐 잘못 누르면 여기 어딘지 얘기하고 네. 네, 부동산 고민 있으신지 잘못 물어보면 누를까봐. 되죠. 이거 네. 스피커 안 해도 된다 그랬죠? 네. 네. 제가 잘 누른 거 맞죠? 예. 이분은 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 혹시 놀라셨어 지금?